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이번 주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샤신 레드재민. 오, 하나 어디 갔어? 하나 어디 갔어? 아, 예. 여러분도 이 코로나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류블루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확진이 되는 바람에 예, 녹화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몸 상태 체크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한 예, 긴급 질문 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혹스럽네요. 예, 네. 왜요? 빨리 쾌유를 빌고요. 일단 예.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나와서 떠들 것을 예상하다가 1명이 없는 순간 엄청난 정신적 타격이 옵니다. 여러분 각별하게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류블루의 쾌유 예 그리고 빨리 와라 블루 알겠지? 예 이따가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월 말에서 4월 초로 넘어가는 이 축구 시장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뭐 손흥민 선수 멀티골, 토트넘 5위 또 샤신이 응원하는 아스날 4스날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웨스트햄이 잘 못해주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이란과 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이브리드 잔디 새롭게 이식한 대한민국 축구국가 대표팀의 홈구장에서 이란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는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도 있고. 아 그렇죠. 예, 예. 조추첨 방송 이제 할 겁니다. 예, 네. 조추첨 방송 저만 쏙 빼고 나머지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 수많은 축구 관련 이야기거리 중에 열카가 선택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2021-2022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8강 8팀 확정됐고요. 대진까지 결정됐습니다. 4월 6일, 7일 그리고 13일, 14일에 8강 1, 2차전 치러지는데 또 그것도 피 한번 묻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이번 시즌 8강 피 묻히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샤신 한 줄평. 물론 뭐 군데군데 이른바 작은 이변이라고 할 것들도 존재하긴 했죠. 그러나 8강에 올라온 이상 이들은 모두 올 시즌 강팀이라고 봐야 돼요. 네, 모두가 강팀이다. 자격이 있는 팀들이다. 네, 자격이 없으면 여기 올 수가 없죠. 네. 뭐 아약스는 레드재민의 열렬한 응원에도 불구하고 벤피카에게 졌잖아요. 벤피카와 리버풀이 이제 8강 4월 6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만나게 되는데 리버풀은 아약스와는 다를 거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매치업도 벤피카가 이제 최선의 경기를 하면 리버풀이 고생할 수는 있어요. 고생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럽의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세트 플레이에서의 시스템화된 득점력이 가장 좋은 팀이 리버풀이에요. 리버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선수들로부터 골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리버풀은 사실은 주득점원들도 뭐 살라 선수가 가장 좀 눈에 띄긴 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뭐 2등, 3등, 4등, 5등 이런 득점원들의 득점 수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EPL에서 가장 많은 골 넣고 있는 이번 시즌 리버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최근의 어떤 행보 자체가 요즘 한 2달간의 세계 랭킹 1위를 골라라 그러면은 리버풀이거든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 차를 거의 뭐 없앤 것도 사실은 리버풀이 그만큼 이제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저는 리버풀은 골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루트, 시스템도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과연 이제 벤피카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틀어막아서 리버풀을 넘어설 수 있을까? 아약스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리버풀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임과 동시에 축구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다 대비가 될 팀이다. 그러니까 수비력부터 시작해서 고른 어떤 밸런스, 거기에 창의성, 스피드, 파괴력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돼서 벤피카가 리버풀에게는 저는 특히 2경기를 치르고 나서 버티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샤신이 항상 그 51대 49 요 정도 수치로 얘기를 하잖아요. 보험성으로.
근데 리버풀 지금 이거는 자신이 차이가 말씀하신 좀 나는 차이가 지금 매치업이에요. 거의 한 70대 네, 30 정도의 느낌인데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 그 이상일 수도 80대 있어요. 20.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폼이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함에 있어서 가장 변수는 지금 이제 A매치 기간 곧 들어가요. 네, 네.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사실은 이 기간 동안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 팀이 존재한다든가 챔피언스리그 지금 8강에 올라 있는 팀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굉장히 다수 다 보유하고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나올 수 있는 부상 문제와 피로도 누적과 뭐 이런 변수가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를 또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는 일단 리버풀은 현재 행보가 너무 좋고 벤피카가 막을 수 없는 여러 각도의 득점 루트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꼭 선수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팀에 장착시킨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리버풀의 위력은 벤피카가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샤신의 확언입니다. 리버풀 승. 레드재민. 리버풀 대 벤피카. 지금 말씀하신 거 뭐 동의해요. 그러니까 축구 팀을 양 팀이 맞붙기 전에 이 팀은 어떻다, 이 팀은 어떻다. 자, 강점을 뽑아보자. 뭐 경험, 선수의 경험, 감독의 경험, 현재 폼, 공격, 미들필더, 수비의 뭐 밸런스. 네, 그러니까 오각형으로 우리 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리버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항목에서 가장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 자체가 벤피카가 안쪽으로 완전히 그냥 그렇죠. 감싸지는 거네요. 네. 리버풀에게.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은 사실 뭐 영국 언론들의 특유의 또 설레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쿼드러플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미 리그컵은 지금 우승했고 FA컵 지금 준결승 올라가고 리그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있고. 맨시티 리버풀 싸움이. 그래서 이게 참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하고 위르겐 클롭의 리버풀하고 동시대에 같은 리그에서 그리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붙는 이 모습 자체를 우리는 필사적으로 즐겨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저 약간 EPL 중심적인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동시대에 위대한 팀들이 복수로 여럿 존재하는 경우는 여러 시대에 다른 리그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사실상 영국 남자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그걸 간과했네요. 자연스럽게 레바민 중에 한 팀. 바이에른 뮌헨은 비아레알을 상대합니다. 비아레알과 바이에른 뮌헨도 사실은 이제 그 리버풀 벤피카와 더불어서 이제 같은 쪽 아닙니까? 같은 방향인데 이쪽의 이 두 조합은 사실은 저도 그 대진 나온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다는 많은 평론가들의 칼럼을 봤는데 모두가 이쪽은 조금 이제 약간 불균등한 조합들이 됐다. 그런데 저는 이 대결은 비아레알이 저는 약간은 바이에른 뮌헨을 벤피카가 리버풀 괴롭히는 것보다는 좀 괴롭힐 수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에메리 감독이 일단 1차전, 2차전이라는 이 두 경기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 시스템에서는 매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그 유럽 클럽 대항전 물론 유럽하긴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요번에 이제 비로소 이제 성공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 유로파 리그라 할지라도 사실 거기도 강팀 없는 거 아니거든요. 바이에른급의 강팀은 물론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에메리 감독이 이 퍼스트 렉, 세컨드 렉 이 두 개의 경기로서 승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아레알이 갖고 있는 지금 공격진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바이에른 뮌헨도 지금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거든요. 바이에른이 지니고 있는 어떤 넓은 뒷공간 그리고 수비적인 결함 이쪽을 비아레알은 괴롭힐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노 단주마라든가 제라드 모레노라든가 그리고 여기 이제 역시 좀 긁히는 날이면 추쿠에제라든가 피노 같은 선수들도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치업은 저는 바이에른이 생각보다는 약간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두 팀 중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자 여기서 또 궁극적으로 묻는다면 샤신의 확률 게임. 바이에른을 지목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바이에른이 몇 %입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바이에른이
한 65%, 63%. 전 세계의 주요 축구 전문가 중에 한 명이죠. 예, 샤신 한준희 위원도 리버풀과 바이에른 뮌헨의 4강 대결을 예상했습니다. 뮌헨 대 비아레알. 뭐 이거 뭐 꼭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꼭 골라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고, 마지막 찾을 수 있는 로망은 이제 에메리 감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유로파 리그를 혼자 4번이나 우승한 감독. 다시 나오기 어려워요. 네. 준우승, 결승전 5번 올라가는 감독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4강이라든가 결승 8강도 이번에 처음 갔어요. 그렇죠. 네. 그 이상으로 좀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이 약간 낭만이 있죠. 그럼 레드 재밌게 묻겠습니다. 비아레알 대 바이에른 뮌헨 이거 1, 2차전 합산 스코어 얼마 될까요? 하? 1, 2차전 합산 스코어. 합산 스코어요. 똥촉이잖아요. 그렇죠. 똥촉을 발휘를 해보자면은 2대0, 1대1 정도 봅니다. 그럼 그래서 합산 3대1. 3대1. 예. 그러니까 한 경기 정도는 비아레알이 비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이 얘기에 동의해요, 제가. 오케이. 다행이다. 그러니까 한 경기 정도는 비아레알이 발목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이에른이 올라갈 수 있다. 예. 자, 이번에는 요거 재밌을 것 같아. 맨시티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실은 8강 매치업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지켜보는 펩 과르디올라 대 디에고 시메오네 대결. 자, 이번엔 레드 재민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맨시티 대 꼬마. 굳이 예상을 하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맨시티가 아주 약간 앞설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 이게 펩 시티의 이론, 이상향과 이쪽 디에고 시메오네의 뭔가 굉장히 좀 고전적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이 축구의 이런 투쟁적인 축구가 맞붙는데, 여기서 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진짜 51대 49로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이제 레드 재민이 지난 시간 우리 K리그 얘기할 때 현대 축구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축구를 하는 팀이 맨시티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부합하는 게 아니라 맨시티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팀들이 다 따라가고 있고. 그럼 맨시티가 먼저 만들고 따라가는. 그렇죠. 맨시티가 선도하는 거죠. 예, 맨시티가 이제 가면 거기 발자국 보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메오네 감독이 막 아틀레티코가 무조건 막 머리를 들이받아 막 이런 건 아니죠. 수비 조직 누구보다 훌륭하게 구현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전력상으로 보면은 맨시티가 아틀레티코 8강 여기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이면은 확실하다.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게 사실은 펩 과르디올라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2010년 전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 취임하고 리그 우승 막 2번 하고 그럴 때부터 이제 계속 만났잖아요. 펩의 축구와 시메오네의 축구가 만났고, 그러고 보니까 디에고 시메오네도 10년 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끌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따지 못한 트로피는 UEFA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밖에 없어요. 예. 네, 모든 우승은 다 해봤거든요. 그 챔피언스리그도 감독이. 사실은 정말 아깝게 놓친. 네, 그런데 시메오네 감독이 결정적으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을 좌절시켰던 거는 과르디올라 감독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이른바 스페인 팀들을 상대로, 스페인 클럽들을 상대로 3년 연속 패퇴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나씩 맡아서. 근데 디에고 시메오네와 붙었을 때 정말 디에고 시메오네의 그야말로 특유의 스타일로 바이에른 뮌헨을 좌초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끈질기게 결국은 원정골로. 근데 이제 올 시즌부터는 이제 원정골 우선 원칙은 없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렇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시메오네 감독에게 그런 좌절을 맛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절과 지금 이제
디에고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를 비교해 보면 지금 올 시즌의 아틀레티코는요 사실은 수비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요. 어쩌면 오히려 약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보면 예전에 그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냄새가 좀 나는데 그런 식의 아주 끈질기고 조직적인 수비를 펼쳐 보였잖아요.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네, 뭔가 가장 좋았을 때.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의 약간 고집불통식 공격진 기용이 지금은 바뀌면서 요즘은 공격도 좀 살아나는 기미가 있거든요.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는 리버풀이 아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맨시티와 리버풀이 왜 이 지지율 붙는 것처럼 왜 붙었겠어요? 완전 붙었죠 지금. 네, 그거는 맨시티는 조금씩 안 좋은 경기들이 약간 섞여 나왔거든요. 최근에 상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경기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맨시티는 승점을 조금씩 깎아먹고 리버풀은 그동안 계속 이겼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붙은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시기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맨시티가 이른바 전문 골잡이가 없는 약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야, 이게 시즌 초에 그 얘기 많이 있다가 네, 네. 모두가 골을 넣는 그 시스템 속에서 쏙 들어갔었잖아요. 모두가 가짜 9번으로서 다 골을 잘 넣어주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 그러니까 펩 과르디올라는 언제든 솔루션을 갖고 있어. 해결책을 갖고 있어. 결국은 올 시즌에도 이런 식으로 또 위대한 팀을 만들어 가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흔들리니까 또 나오네 그 얘기. 결국은 나오죠. 네. 결국은 나오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8강쯤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한 콜이 굉장히 나오겠죠. 중요하거든요.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펩시티가 챔피언스 리그만 못 먹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팀이라고까지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약간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가 없으니까. 레드재민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우승하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누가 이깁니까? 저는 뭐 골라라 그러면은 맨시티로 하긴 할게요. 그런데 이건 진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50.2 대 49.8. 50.2 대 49.8. 맨시티가 거의 20대 대선 결과 필적할 정도. 0.4% 포인트 차. 이게 지금까지 이제 포지셔닝으로 골을 넣어왔는데, 그러니까 선수의 역량이 아니라 그렇죠. 포지셔닝으로 조직의 힘으로 골을 넣었던. 그렇게 왔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레반도프스키 같은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단계가 살라 같은 이제 스트라이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맨시티가 골을 어떻게 넣을까 생각하면은 세트피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미묘한 그 변수가 둘 사이에 리버풀 맨시티가 맞붙죠. 4월 6일과 4월 14일 바로 그 사이에 주말에 정 가운데. 그럼 사실은 우승 결정전이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EPL 맞대결은 무조건 두 팀 모두가 이거는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두 팀이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차전의 여파가 올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벤피카를 상대하는 리버풀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좀 살짝만 이겨도 뭐 더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데 아틀레티코를 상대하는 맨시티가 약간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 특히 2차전 홈 경기가 아틀레티코 홈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차전을 정말 맨시티가 잘 끝내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서 디에고 시메오네 특유의 그 팀의 또 끈적끈적 이상한 초능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현재 두 팀의 사이클도 한쪽은 문제가 좀 해결되는 사이클이고 한쪽은 약간 저조해지는 사이클이라 요거는 미묘한 게 있는 거죠. 와, 이게 얘기거리가 많네요. 그래서 레드재미는 어디에 템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 축구가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맨시티 축구가. 갑자기 이 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결승 매치업이 이렇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뭐 이름값으로 봐서는 그렇죠. 저는 이 매치업은 원래 50대 50에 이것도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엘 클라시코 몇 시간 전에 제가 중계하고 왔거든요. 지금 사실 쉬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엘 클라시코를 보니까 이거는 한
58대 42 정도는 첼시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아.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네, 58대 42 정도는. 이게 시스템화된 어떤 팀의 힘이라기보다는 그 레알에 그 포함된 선수들 그 정말 클래스 높은 개인들이 으쌰하면서 초능력을 낸 결과라는 어떤 확신을 엘 클라시코를 보면서 더더욱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감독이 뭔가를 정말 잘 준비하고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서 감독도 그것에 대응해서 또 변화된 전술을 내놓고 상대가 어떤 또 전술을 바꿀 때는 그것에 빠르게 또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첼로티 감독도 지금 요즘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최상급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요즘 레알 마드리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거는 거의 안첼로티가 통제하는 팀이라기보다는 벤제마가 통제하고 벤제마가 이제 대권을 갖고서 뭐 비니시우스 총리라든가 뭐 혹은 모드리치 뭐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이 긁히는 날에 결국은 이 팀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마스 투헬 첼시 감독과 제가 봤을 때는 180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투헬 감독은 제가 지금 8강에 오른 모든 감독들을 다 통틀어서 제 생각에는 상황과 상대의 어떤 전술에 따라서 가장 유연하게 대응을 잘할 수 있는 1등을 꼽으라면 저는 투헬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팽팽하거나 뭐 어느 쪽이 이겨도 약간 근소한 싸움이거나 그런데 여기에 감독이란 요소를 끼얹으면 저는 그래서 한 58대 42 정도로 이거는 투엘 팩터를 좀 쳐줘야 되지 않냐. 투엘 요인, 투엘 팩터를 좀 쳐주고 싶어요. 네. 딴지가 들어오나요? 그냥 딱 보기에는 첼시가 뭐 이겠지 했는데 요모 조모 따져 보니까 그래도 이게 축구라는 판은 이렇게 모든 게 이론적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고 지금 첼시는 또 그라운드 안팎에서 소용돌이 안에 빠져 있잖아요. 뭐 물론 그게 어떤 그게 선수단이나 동기부여로 네. 지금 작용하는 것 같아서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4월 초에 뭐 8강 하고 4강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정말 시즌 막판이거든요. 그럼 막판까지 이게 동기부여가 그런 요소들이 변수들이 팀을 잡아줄까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좀 집중력이 흔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생기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뭐 벤제마가 다 이끌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레알의 힘은 그런 선수를 갖고 있는 것도 그 클럽의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2010년 우리는 월드컵 원정 최초 16강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팀을 뭐라고 부릅니까? 박지성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박지성호죠. 박지성호가 그 일을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수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 진짜 혼자 힘으로 그 승부를 뒤집는 스트라이커가 있는 팀이구나 레알에는. 그런 게 너무 크게 와 닿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첼시에는 일단 그냥 요소대로 이렇게 매치업을 시켜서 비교를 해보면은 첼시에는 지금 첼시 스트라이커 누굽니까? 없어. 아니 그 비싼 루카쿠 있죠. 하베르츠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티모 베르너 있는데 없어요. 그중에 하베르츠 선수 폼은 좋죠. 그렇죠. 네, 루카쿠와 이제 그러니까 베르너가 문제인 거죠. 하지만 벤제마만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투엘이 상대 대응의 귀재이긴 하나 지금 약간 맨시티처럼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골을 넣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화려한 개인들이 있는 뭐 정말 심하게 말하면 라스트 댄스가 될 수도 있고 이 멤버들한테 벤제마가 86년생이고 모드리치가 85년생이에요. 그렇죠. 이 멤버들의 좀 멋진 라스트 댄스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상은 50.2대 49.8로 저는 레알에 걸겠습니다. 똥촉 레드제미는 레알 마드리드의 미세한 우세를 점쳤습니다. 자, 이게 4개의 매치업을 관전 포인트를 제가 쫙 읊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각 팀에 지금 8팀 남았잖아요. 네. 키맨, 승부를 좌지우지할 키맨 한 명씩만 좀 꼽아볼까요? 예. 네, 이거는 뭐 아주 짧게 대답드릴게요. 짧게. 네.
자, 그 리버풀부터. 리버풀의 키맨이요. 리버풀은 뭐 다 중요한 선수들인데 저는 그 가운데서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 네, 이 선수가 부상만 없으면 정말 리버풀의 공격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금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벤피카는? 네, 벤피카는 저는 알렉스 그리말도 선수. 왼쪽 측면 수비수인데 이 그리말도 선수가 이제 살라 선수와 또 붙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공격적으로도 이 선수가 오버래핑 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세트 플레이에서의 왼발 킥 솜씨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말도 선수의 킥이 누네스 선수를 제대로 찾아가야 저는 벤피카가 그래도 승부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알렉스 그리말도 선수를 꼽습니다. 레드제미는요? 리버풀은 지금 흐름상 살라가 발롱도르를 받아야 되거든요.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역순으로 결론을 따지면은 정해놓고 예, 그렇죠. 항상 보면 연역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론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살라가 지금보다 골을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벤피카는요? 벤피카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젊은 우리 예, 그 친구. 예, 그 친구. 네, 예. 다윈 그 누네스. 친구를. 예, 쇼케이스. 비아레알과 바이에른 뮌헨의 키플레이어 레드제민부터. 바이에른은 뭐 당연히 레반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뮬러를 더 많이 보고 싶어요. 토마스 뮬러. 예, 토마스 뮬러 같은 선수는 정말 유니크하거든요. 정말 유니크한 선수고 뮬러의 포지션은 사실상 뮬러예요. 포지션 자체가. 예. 그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토마스 뮬러의 포지션은 일리가 토마스 있어요. 뮬러. 예, 예. 예. 비아레알의 키맨은 이제 에메리 감독이죠. 에메리 감독이죠. 에메리 감독. 예. 예. 에메리 내가 응원한다. 요거 살짝 실어서 예, 우나이 에메리 감독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갈 수 있을까? 비아레알과 저는- 바이에른 뮌헨. 네, 비아레알은 에티엔 카푸에 선수. 저는 비아레알의 중원에서 파레오 선수보다도 카푸에 선수가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때가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토마스 뮬러 말씀도 하셨지만 카푸에 선수가 토마스 뮬러를 비롯한 바이에른의 중원 선수들과 상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볼을 파레오 선수가 좋은 패스를 찌르기 좋은 상황으로 또 파레오 선수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카푸에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아레알에서는 저는 중추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네. 네, 미네는 저는 코망 선수. 네, 킹슬리 코망 선수. 그러니까 비아레알이 굉장히 끈질기게 유벤투스를 잘 상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 비아레알의 수비에 균열을 일으킬 선수는 저는 코망이라고 봅니다. 비아레알은 어차피 굉장히 견고한 수비로 나올 건 틀림없어요. 그때 과연 누가 균열의 선봉장이 되느냐? 코망이다. 네. 네. 바로 이어서 맨시티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맨시티부터. 맨시티의 경우에는 저는 필 포든 선수.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전 선수의 가짜 구보나 저는 포든 선수가 사실상 지금 맨시티의 거의 앞선의 에이스 같은 역할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수비를 역시 파괴하려면 저는 포든 활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아틀레티코 아틀레티코는 마드리드는요? 반대로 이제 조앙 펠릭스 선수죠. 조앙 펠릭스 선수가 결국 아틀레티코도 뭐 두 경기를 설마 뭐 0대0, 0대0에서 뭐 승부차기 가겠어요? 결국은 아틀레티코도 맨시티를 거꾸로 트리기 위해서는 골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조앙 펠릭스의 역할이 저는 절대적일 수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골을 넣어야 하는 선수는 조앙 펠릭스. 레드제민. 맨시티와 아틀레티코의 키맨을 꼽아주시죠. 맨시티는 에데르송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레티코가 맨시티를 상대로 득점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어쩌다 한번 득점 기회가 나오는데 그게 분명히 골키퍼와 1대1 이런 걸 거예요. 뻔할 뻔짜. 거기서 에데르송이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에데르송이 막아줘야 돼. 두 방 정도 허용하면 이제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진짜로. 터지는 예. 거니까. 그럼 아틀레티코도 오블락입니까? 아틀레티코는 데파울. 이 맨시티가 어차피 경기는 아틀레티코 진영에서 많이 볼이 돌아다닐 거고 그럴 때 이제 정말 양말이 밑으로 돌돌돌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내려 나갈 정도로 굳은 일 다 하고 뛰어다니면서 이 몸을 던지면서 선수도 막고 몸도 막고 이 공도 막는 선수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데파울. 예. 네. 자, 마지막 매치업입니다. 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
레드제민이 꼽는 키맨. 레알은 역시 뭐 우리 벤제마 형님. 아. 형님이에요? 황제 벤제마. 황제마. 직위가 높으니까. 첼시는요? 첼시도 어차피 골을 넣어야 되니까 이기려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하베르츠가 지난 시즌 결승전처럼 정말 한 번 오는 기회에서 골을 넣어주겠지. 그러면은 첼시 우리가 올라가겠지. 뭐 이런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자, 첼시와 레알의 키맨 샤신. 첼시는 리스 제임스 선수.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 선수가 일단 1번 건강한 몸으로 레알과의 대결에서 2경기 활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올 시즌 사실은 부상 때문에 매우 고생해온 선수거든요. 첼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건강하게 이제 남은 기간을 해줘야 되는 선수예요. 최근 축구에서 특히 또 투엘 감독의 축구에서 윙백의 기동력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필요가 없고 특히 또 리스 제임스 선수가 있어야 이쪽이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선수와 맞닥뜨리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 리스 제임스 선수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로 이 경기들에 임할 수 있느냐 또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리고 그 레알 마드리드는 물론 벤제마, 비니시우스, 쿠르투아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예전부터 사랑하는 루카 모드리치 선수. 네, 모드리치 선수가 중원에서 정말 그 파리 생제르맹 드라마틱하게 이길 때 같은 활약을 해주면 모드리치의 그 활약으로 인해서 레알이 팀 전체가 좋아질 겁니다. 벤제마도 더 위력이 배가가 될 거고 비니시우스 위력도 더 배가가 될 거고 수비적으로도 뭐 모드리치 선수가 엄청나게 열심히 뛰니까요. 나이를 잊은 듯이 평균치에서 항상 평균치이거나 혹은 고점이거나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데 지금 모드리치는 약간 저점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사이클이 걸리면 레알은 큰일 난다. 그런데 모드리치가 좋으면 레알은 팀 전체가 더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레알은 모드리치. 네. 자, 키맨까지 다 꼽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또 결정적인 피무치기를 한 방 해야 되는데 지금 류블루 몸 상태 어떤지. 야, 류블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괜찮아요, 좀? 네, 열도 내리고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2021-2022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어디가 할까요?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아픈 사람 괴롭히지 말고 네. 저 끊으세요. 저는 맨체스터 시티로 고르겠습니다. 오. 네. 아니, 류블루가 촉이 괜찮은데? 요즘에? 네. 아니 어. 지금 좀 또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 이게 같은 공간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토크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네네. 지금 레드제민 형이 계속 맨시티 몰아가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를 골라요. 네. 예. 맨시티가 드디어 패배 맨시티가 이번에는 비기어를 들어올릴 거다. 네, 비기어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예상하려고 했는데 예. 갑자기 또 재민 형이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래도 첫 번째 쓴 답이 정답이에요, 보통 시험 볼 때. 네. 자, 뭐 사실 레드제민이랑은 개인적으로 통화하시고요. 하여튼, 예, 쾌유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블루였습니다. 네. 예. 류블루는 맨시티의 우승을 점쳤어요. 자, 레드제민. 비기어는 어느 팀에게? 비기어 저는 과감하게 리버풀 거겠습니다. 시티라며! 아니 그러면 뭐 위대한 팀 뭐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면은 위대한 팀은 나중에는 역사가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어요. 어이없는 팀. 왜냐면은 기다려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또 공식이 있어요. 캐릭터 따라가는 거야? 공식이 있어요. 얘는 블루라서 맨시티로 가고 형은 레드라서 리버풀로. 일단 맨시티가 이번에 뭐 이론적으로는 가장 위에 도달해 있는 팀이지만 스트라이커가 지금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9번이 없는 팀으로 38경기를 하는 그 리그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경기 한 경기로 그냥 승패가 갈리는 곳에서는 계속 나오는 이름 벤제마 같은 레방 같은 살라 같은 팀 그 선수가 필요한데 지금 맨시티에 예를 들어서 필 포든이 그 역할을 해줄까? 아직
까지는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요. 토너먼트 방식에서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최후에 웃는 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와,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맨체스터 그리고 시티는 이론적으로만 위대한 팀이에요? 이제 올 시즌에 요렇게 되면은 네. 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겉봐라. 콜라는 사야 된다. 나름 설득력은 있어요. 아니 확실한 구원 없이 챔피언스리그를 그렇죠. 보고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설득력 있어요. 예. 리버풀이 우승을 하면은 한 가지 이제 또 이 좋은 징크스, 독일 감독이 계속 우승하는 징크스가 또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레드 재민의 촉 요즘 어떤지 아시죠? 예. 그 참고적으로 저 올 시즌 K리그 우승은 그 전북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리버풀 최근의 폼에 대해서 또 극찬을 했잖아요. 세트 플레이도 아주 가장 완벽하다. 그런데 리버풀 하기 싫어졌어요. 저 바이에른 뮌헨 할래요. 바이에른 뮌헨. 지금 아니, 블루가 시티 했잖아요. 네. 지금 리버풀 하셨단 네. 말이에요. 저는 바이에른 뮌헨. 예. 그냥 그렇게 할래요. 참 파괴왕이야. 리버풀 하기 싫어졌어요. 파괴왕 레드 아주 재민. 싫어졌어요, 지금.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2021-2022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8팀이 남은 상황에서 저희가 각각 4경기의 어떤 매치업, 관전 포인트와 키맨 그리고 최종 비기어 주인공 피묻히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지금 어떤 리그의 시대다? EPL의 시대죠. EPL의 네. 시대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이세요? 프리미어리그 히스토리. 누가 썼다? 레드 재민이 썼다. 언제요?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군요. 오. 아름답군요. 언제 나왔어요? EPL은 어떤 얼마 역사 됐습니다. 속에 지금 2021-2022 오. 시즌 세계 축구의 중심에 있는지 이 책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가 봐. 그럼 맨날 집에서 책 쓰고 있나 봐. 어떻게 책이 자꾸 나와? 지금 직업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네. 그러니까. 작가예요, 작가. 책을 써야 돼. 직업은 저는 이제 지성인. 자, 지성인 레드 재민 그리고 지식인 자신과 함께했던 2021-2022 챔피언스리그 남은 경기들 피묻히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